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늦은 밤입니다. 휴대폰 알림들도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당신의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뒤 어딘가에서 어떤 감각이 일렁입니다. 딱히 통증은 아닙니다. 완전히 공허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정도로 피곤할 이유는 없을 텐데 이상하게 더 지친 느낌.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제 똑같은 이 몸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슴속에 번개한 줄기가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과시하듯 내던지는 번개가 아니라 당신이 안으로 품고 있는 번개입니다. 에너지와 선명함, 추진력을 부여하는 거칠고 낮게 울리는 전류 같은 것. 이제 그 번개가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영화처럼 요란한 폭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한 방울씩 새어나가는 것. 살짝 열린 수도꼭지처럼.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새어나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때로는 을 지킨다. 즉, 당신의 씨앗이자 성적 에너지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기묘한 영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당신 안의 전원이 완전히 꺼져버리지 않게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지쳤는지 스스로도 모를 때 몇 초만이라도 자신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혹시 이런 적이 있었나요? 풀어낸 밤을 보낸 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멀쩡한데 머릿속은 안개처럼 묵직했던 적. 예전엔 반나절씩 일해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잠깐만 폰을 스크롤해도 이미 피곤해지는 느낌. 어떤 사람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기세 같은 것을 풍기는데 그 옆에 당신은 배경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을 죄악이나 금기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참는 것을 초인적인 비법처럼 신성시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천천히 짚어가려고 합니다. 성은 신경계, 동기, 그리고 당신이 삶을 느끼는 방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옛 전통들은 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왔을까요? 현재 과학이 확인해준 것은 무엇이고 내가 확언할 수 없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14일이나 30일 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다면 집착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건 도덕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밤중에 조용히 꺼내보는 이야기. 당신이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붓고 쥐고 흘려보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 단순한 생물학 이상의 것. 우리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창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면 당신은 시간, 돈, 주의력, 때로는 건강까지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도 그런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몸은 에너지와 호르몬 영양분을 사용해 우리가 씨앗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이것을 응축된 생명력으로 보고 몸과 혈통, 그리고 삶의 활력을 한 방울에 모아놓은 것처럼 여깁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체액이고 세포이고 여러 미네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출되지 않으면 몸이 다시 흡수한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초능력을 준다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단지 정액을 유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더 똑똑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매력적으로 된다고 나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저 생체의 액체로만 본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됩니다. 마력을 지닌 것은 씨앗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한 습관, 도파민의 리듬, 그리고 이 에너지를 삶을 회피하는 데 쓰는지 아니면 마주하는 데 쓰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 안의 배터리는 어떻게 방전되고 있을까? 자신을 하나의 배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한번 보는 순간, 급하게 욕구를 해소하는 순간, 슬픔을 잊기 위해 몸을 사용하는 순간마다 그 배터리를 순식간에 방전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전류를 좀 더 오래 머금고 있다가 시간이 걸리는 프로젝트 커리어를 쌓고 삶의 밀도를 높이고 관계를 치유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데 꽂을 수도 있습니다.
절정의 감각은 강력한 방전과도 같습니다. 몇 초 동안 모든 것이 치솟았다가 곧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너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그런 큰 폭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기쁨들, 서늘한 아침 공기, 가로등 불빛, 친구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문득 너무 미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이 싱거워진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볼륨이 잘못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몸이 잡음 섞인 라디오가 되었을 때 라디오 한 대를 떠올려 보세요. 볼륨을 끝까지 올려두고 하루 종일 시끄러운 채널만 틀어놓는다면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를 느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아주 미세한 숨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성이 오직 강한 자극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당신을 금세 잡음 가득한 라디오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작동합니다. 일도 하고, 말도 하고, 웃고, 인터넷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아주 미세한 주파수들, 깊은 생각, 낯선 영감, 연약한 직관 같은 것들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좀 아껴 쓰기 시작한 뒤로 삶이 더 예민하게 느껴진다. 나는 그게 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도파민의 큰 파고를 조금 낮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작은 선과 결들이 다시 또렷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몇 가지 늦은 밤의 이야기들. 사례 1. 번아웃된 창작자. 알렉스는 프리랜서 창작자입니다. 그는 낮에는 무거운 운동을 하고 보충제를 마시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밤이 되면 떠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그 중에는 거의 매일 밤 반복되는 해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이메일을 열면 머릿속은 마치 탭을 너무 많이 띄운 브라우저처럼 버벅거렸습니다. 아이디어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두꺼운 먼지 아래에 파묻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씨앗을 지킨다는 개념을 듣고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지 이렇습니다. 거의 매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고 아침마다 음악도 휴대폰도 없이 10분간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초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SNS를 확인하지 않고 온전히 일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쏟아지진 않았지만 더 고르게, 더 깊게 찾아왔습니다. 짧은 산책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콘셉트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액의 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습관처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일을 줄이자 정말 중요한 것들에 쓸 배터리가 더 많아졌다는 것. 사례 2. 남편과 잊혀졌던 대화. 벤은 결혼을 했고 영성 관련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은 한동안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까움을 확인하고 그걸로 끝나는 행위.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눈 뒤 그는 정반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행위로 들어가는 대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눈을 맞추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란히 누워 서로의 두려움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느낀 것은 우주적 에너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아주 단순한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더 충만하고 더 선명하고 더 차분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가까워졌던 날들은 그저 압력을 잠깐 빼내는 느낌이었지만 더 깊이 연결된 날들은 마치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육이 아니라 존재감에 쌓이는 에너지. 사례 3. 마크의 30일 실험. 마크는 32살 디자이너입니다. 번아웃을 겪은 뒤 그는 정액 보존에 관한 팟캐스트를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남자들이 말하지 않는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보면 알겠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의 매일이던 빈도를 70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매일 아침 30분 동안 영감이 없더라도 무조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음악도 팟캐스트도 없이 혼자 걸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아주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가해질 때마다 자동으로 휴대폰을 잡는 일이 줄어들었고 머리를 식히려면 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덜 떠올랐습니다. 21일째 되는 날 그는 몽정을 했습니다. 예전의 자아가 즉시 속삭였습니다. 끝났어. 다 망했어. 하지만 이번엔 그는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목적은 뭐였지? 단지 액체를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의지와 맑은 정신을 지키는 것인가? 그는 다시 0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끝났을 때 그가 완성한 작품 수는 이전 달보다 약 30% 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파 남성이 된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아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습관적으로 흘려보내는 에너지가 줄어들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당신 머릿속의 두 운전기사, 당신의 마음을 2명의 운전기사가 번갈아 잡는 자동차라고 상상해보세요. 운전기사 A는 새로움, 쾌락, 즉각적인 보상을 좋아합니다. 운전기사 B는 의미, 구축, 깊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성은 대체로 운전기사 A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운전대를 A에게만 맡긴다면 B는 점점 굶주리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조절하기 시작해 방전의 빈도를 줄이고 존재감을 높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A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오늘 이 에너지는 조금 더 먼 데까지 가야 하거든. 그때 비로소 창조하고 연결하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B가 입을 열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 여기서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과학에는 정액을 보존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크게 증가하거나 근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당신을 월등한 존재로 만든다는 강력한 증거가 없습니다. 사정하지 않을 경우 몸이 정액을 다시 흡수하는 메커니즘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는 호르몬이 단기적으로 변동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지만 참는 건 좋고 배출은 나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단지 사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초능력이 생긴다고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장 확실하게 바뀌는 것이 있다면 그건 대개 이런 쪽에 있습니다. 당신이 덜하게 된 습관들, 당신이 시간을 쓰는 방식과 주의를 두는 방향, 강한 도파민 자극을 줄이고 예전에는 쾌락으로 피해가던 불편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 다시 말해, 마법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심리와 삶의 방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한 방울 액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오반 문드, 람, S, O, 네 KH, 홍파띠엔? 만약 당신이 시도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미치지 않을까? 당신 안의 한 부분이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면 이것을 목숨 건 맹세가 아니라 부드러운 실험처럼 대하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의도를 분명히 세우기.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집중력을 높이고 싶은가요? 자극적인 콘텐츠에 덜 중독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스스로 더 창의적일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은가요? 머릿속으로만 굴리지 말고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습관을 관찰하기. 당신은 언제 주로 방전하나요? 슬플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지루할 때,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일까요? 그 이전에는 어떤 기분이었고 그 후에는 어떠한가요? 그 다음 기간을 정하세요. 14일 혹은 30일. 완벽한 금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보다 줄이고 예전보다 의식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습관을 하나 덧붙이세요. 10분간 조용히 앉아있기. 매일 아침 20분간 창작 활동하기. 잠들기 전 몇 줄이라도 일기를 쓰기.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를 평가해보세요. 에너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집중력은? 수면은? 기분은요? 당신은 자신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단지 억눌린 느낌뿐인가요? 만약 집착이나 죄책감, 불안이 커진다면 멈추거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어떤 실천이든 정신적 감옥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성장을 돕지 못합니다. 마법이 아니다. 다만
당신이 전류를 쓰는 방식일 뿐 누군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지키는 게 남자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비밀이다. 나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더하고 싶습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으로 외로움과 지루함을 잊기 위해 그 에너지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 혹은 불편한 날들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모아 더 두껍고 깊은 무언가, 진짜 관계, 더 건강한 몸, 당신의 흔적이 묻어나는 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성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 통로입니다. 문제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질문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생명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밤이 꺼지고 화면이 꺼졌을 때, 오늘 밤 이 영상이 끝나면 이제 남는 것은 오직 당신과 이 몸뿐입니다. 더 이상 나레이션도 없고 배경음악도 없습니다. 당신의 심장 소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저 한 문장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내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당신 안에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며칠을 그냥 흘려보낸 뒤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내 안의 번개를 조금만 더 간직해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가? 그리고 그 번개를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던져보고 싶은가? 우리가 또 다른 밤, 또 다른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며 당신 안의 전류를 언젠가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들에 써주길 바랍니다.